안녕하세요. 하스모마TV의 하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점수 잘 받아오나요? 오늘은 저희 반 6학년 아이들이 거의 다 단원평가 100점 맞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등은 학교나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에 따라서 단원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초등에서 주지교과에 대한 단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6학년 아이들이 국수, 사과,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초등 1, 2학년은 수학 단원평가를, 3, 4학년은 국어, 수학 단원평가를, 5, 6학년은 국수, 사과 단원평가를 봅니다. 영어는 따로 영어 교과 선생님이 가르치시기에 영어는 그 교과 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국어는 그 단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두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을 묶어서 단원평가를 보는데요. 사실 제가 단원평가를 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그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보지 않으면 배운 것을 익히는 공부 습관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 수준을 부모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초등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고사가 없기에 초등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기에 부모님들이 사설 학원으로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다 단원평가 100점을 맞는 저희 반 아이들은 학군제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서울 강북에 있는 비학군지 학교이고 혁신학교로서 1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칼림바, 라인댄스, 우쿨렐레, 음악 줄넘기, 연극, 뮤지컬, 목공, 코딩 수업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등에서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 보면 정말 좋은 점이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도 어린 시절에 축구나 스케이트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자신이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초등 시절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강점 지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중고등 가서는 대학 입시가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초등에서는 다양한 경험 못지않게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배양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 학습 능력이 있어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아도 6학년 담임을 맡아도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거의 다 100점을 맞는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저희 반 아이들은 총 16명 정도인데요. 11명 정도가 100점을 맞고 나머지 아이들도 90점 내지 95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7가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원평가 예고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원이 끝나면 불시에 단원평가를 보지 않고 4, 5일 전에 미리 단원평가를 예고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 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공부 시간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원평가 30점, 18점, 50점을 맞았던 적이 있다고 자랑스러운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둘째, 선생님이 매일마다 내주시는 과제, 독서 30분, 복습 30분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30분간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 독해력, 문해력이 올라가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단원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복습 30분 이상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숙제 덕분에 자신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국수사과 문제집 한 권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피땀 눈물입니다. 이 피땀 눈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원평가 시험을 보는 그 당일날 그동안 문제집이나 공부한 문제집이나 요약한 복습 노트를 가져오게 해서 검사를 해주는데요. 아침 자습 시간에 검사를 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아이들은 공부를 하니 안 하니 매일같이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 숙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16명 전원이 다 숙제를 해와요. 숙제를 안 해오면 약간 민폐 고객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당일날 깜빡 잊고 공부한 문제집이나 요약 노트를 못 가져오는 아이는 있어도 숙제를 안 해온 아이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피땀 눈물은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아이도 있었고 동네 학원이나 공부방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가 복습을 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죠. 넷째, 이 네 번째 이유가 좀 재미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를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공부 유전자를 뽑았습니다. 자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좋은 DNA를 물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DNA가 있다고 확신하다니요. 아이들이 1년 내내 단원평가 점수를 잘 받고 성취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공부 자신감이 붙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지만 부모님께서 좋은 DNA를 물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저희 반 부모님들을 제가 상담을 해봐서 아는데요. 공부로 빼어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시기보다는 대부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평범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착각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신이 공부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섯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는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주시는 선생님의 글쓰기 숙제 덕분에 논리력과 사고력이 늘어나서 생각 주머니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글쓰기 숙제를 잘 하려면 평상시에 책도 읽어서 배경 지식도 넓혀야 하고 컴퓨터로 검색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게 되니까 논리력과 사고력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글을 써오면 그날의 베스트 글을 3-4명 정도 뽑아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데요. 그것이 아이들의 글쓰기 동기를 고취시키고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째, 단원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소신들이 있기에 단원평가를 보고 시험지를 집으로 보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보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점수를 알려만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점수도 공개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단원평가를 보면 그날 바로 채점해서 바로 집으로 시험지를 보내줍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고 아이가 그동안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00점 시험지를 들고 가서 그날 피자를 먹었다는 아이도 있고 치킨을 먹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단원평가 좋은 점수를 받고 부모님께 칭찬 듣고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다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공부에 대한 선순환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이유에서 저는 좀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스러운 지도 덕분에 자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운이 좋게도 언어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편인데 제 적성에 맞는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에 아이들을 더 잘 사랑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동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만 하는지를요. 강압이나 지시로 아이들을 잠깐 동안 통제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가슴에 불꽃을 일으키고
꿈을 꾸게 만들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러나 저도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서도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손편지도 전해주고 자주자주 말로 표현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퍼줄 수 있는 이유는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이 안 돼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 학급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반 아이들이 단원평가 100점 만든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합심해서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